안녕하십니까. 팔절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원입니다. 이전 방송에서 콧물을 멈추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연속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막힘 뚫는 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코가 막혔을 때는 물론 아기나 신생아 코막힘에도 쉽게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코막힘 약을 더 이상 쓰지 마시고 오늘 공부하실 방법을 배워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막힘에 대해서는 방송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콧물 멈추는 법에 관한 내용을 얼마 전에 방송했더니만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더군요. 선생님, 저는 콧물과 반대로 코가 건조해서 피딱지가 생기는데 이때 좋은 혈자리도 알려주세요. 병원에 가도 방도가 없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방법은 매우 유용할 것이라 확실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막힐 때 약 없이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막힘을 해소하는 방법은 콧물 멈추는 방법과 매우 비슷합니다. 콧물 멈추는 방법에서 익힌 영양혈과 임당혈 자석 붙이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로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영양혈을 자극하면, 영양혈은 보이다시피 콧볼 바로 옆에 있는 혈자리였습니다. 자, 여기를 자극하면 코 속으로 흐르는 기혈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콧물이 많을 때는 줄어들게 하고, 코 속에 부어서 코막힘이 심할 때는 반대로 이 코 속의 부기를 가라앉혀 코로 쉽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임당혈은 눈썹 한가운데 있죠. 눈썹 한가운데 바로 이 붙인 자리입니다. 자, 동맥경락이 뒤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꼬리뼈라 하죠. 꼬리뼈 쪽에서 뒷머리를 타고 쭉 와서 여기 입술 위쪽에서 끝이 나는 것이 바로 동맥입니다. 이 동맥경락이 이 코 쪽을 향해서 기운이 잘 흘러가도록 해주니 역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지난 방송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스위치머의 코 상응점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게 해볼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코막힘 해소법입니다. 콧물을 멈추게 할 때도 당연히 활용 가능합니다. 만약 코에 문제가 있다면 이 가운데 손가락 보이죠? 가운데 손가락 첫째 마디 세모한 부분이 보입니까? 이 세모한 부위를 손톱이나 저는 엄지손가락 합니다. 이 손톱이나 아니면 어떤 도구로 눌러보시면 강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 부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길을 걸어가다가 콧물이 난다면 이 엄지손톱으로 통증 부위를 이렇게 통증 부위를 5초 동안 눌렀다가 3초 쉬었다가 다시 또 눌렀다가 쉬었다가 이 동작을 반복하면 금세 콧물이 멈춥니다. 제목에서 언급한 아이 코 막힐 때나 누우면 코 막힘이 심할 때도 역시 이렇게 계속 자극을 해주시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자, 아이들인 경우는 이곳에 종이 반창고를 이용해서 좁쌀을 종이 반창고에 붙인 다음에 이 코 통증 있는 부위에 딱 이렇게 강하게 좀 약간 압력이 느껴질 때 그렇게 붙여주시면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극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으로 코막힘이 심할 때 폐경락이나 대장경락의 오수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경락의 어제혈을 위쪽을 향해 문질러 주시거나 아니면 이곳에 자석 S극을 붙여주시면 부은 코 속이 가라앉으면서 코가 서서히 뚫립니다. 그럼 폐경락 어제혈은 보이십니까? 예. 엄지손가락 중수골입니다. 중수골 이렇게 접으면 뼈가 불룩 나와 있죠. 여기도 불룩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 뼈와 이렇게 뼈가 쭉 이어져 있는데 뼈와 살이 만나는 2분의 1 지점이 바로 어제혈이었습니다. 이 어제혈을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위를 향해서. 자, 엄지손가락 등을 이용해서 위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또 아니면 대장경락의 양계를 둘째 손가락을 향해서 문지르거나 S극을 붙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양계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우묵하게 타는 부위가 있죠.
이 우묵한 곳 가운데가 아니고 우묵한 곳 제일 상단입니다. 이 상단 부위를 둘째 손가락을 향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도 역시 막힌 코가 뚫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방법은 코막힘에 언제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양계열은 특히 더 그러합니다. 양계열이 특히 더 그러하다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코가 막혔을 때 이를 해결한 경험 사례 한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카페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아이가 비염 증세가 있어 2주일 가까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코막힘 때문에 몇 번씩이나 힘들다고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근데 자석을 붙이고 나서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더군요. 감동이었습니다. 코 속에 코막힘 약을 넣는 것을 매우 싫어하던 아이였는데 너무 쉽게 부담없이 적용하면서 효과까지 매우 뛰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막힘 치료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방법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너무 자주 사용하면 효과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은 임시 처방일 뿐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근본 치료는 정확한 팔찌질 진단을 통해서 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맞춤식 면역력 증진 방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감기로 인해 코막힘이 심할 때는 어젤이나 양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감기는 냉증과 관련이 깊은데 두 혈자리를 알려드린 방법으로 자극하면 자칫 몸을 더 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감기 치료에 아무래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감기는 이런 혈자리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대증방, 즉 탕약이나 보온, 전식 등의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작용도 없고요. 네 번째, 앞에서 언급했던 이 양계열 자극하는 방법은 설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급적 양계열보다는 어제를 활용해서 아무래도 이 코막힘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죠. 예. 다섯째, 감기가 아닌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생기는 코막힘일 경우는 어제를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몸이 냉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를 위쪽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부은 코 속 살들이 다시 가라앉으면서 다시 그 코막힘이 뻥 이렇게 뚫리게 되는 거죠. 자, 아이 코 막힐 때와 누우면 코 막힘이 심할 때 코막힘 약을 쓰지 않고 쉽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코 막힐 때의 그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코가 막히면 잠을 자기 어렵고 또 잠을 자지 못하면 체력이 떨어져서 코 질환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처럼 간단한 자극이나 자석만으로 쉽게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약물에만 의존하다가 몸이 더욱 망가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요.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설명한 내용을 잘 익혀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이었습니다.